나토준지의 공포의 물고기 3편에 이어서 4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편의 제목은 악상어의 습격입니다. 카오리의 말대로 밖을 확인한 타다시는 발이 있는 상어를 보고 많이 놀라워합니다. 카오리의 코는 정말 정확하였습니다. 타다시는 카오리에게 밖에 상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카오리가 큰 소리를 내자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냄새가 고약한지 카오리가 괴로워하다 상어의 소리에 놀래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상어가 카오리의 소리를 들은 건지 소 입구 쪽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집이 부서지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숨을 죽이고 있던 카오리와 타다시는 소리가 조금 잠잠해지자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타다시는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그리고 상어와 눈맞춤을 합니다. 타다시는 빠르게 문을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카오리에게 창문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타다시는 문을 막아보려 했지만 상어의 힘이 센지 역부족입니다. 카오리는 빨리 창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어느새 밖에는 작은 물고기부터 큰 물고기까지 모두 다 발이 달려서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카오리는 창문으로 도망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다른 문으로 도망가는 카오리. 상어는 문이 좁아서 그런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문을 박살내고 타다시를 위협합니다. 민첩성이 있는 건지 간발의 차로 피하는 타다시는 카오리가 간 2층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상어는 계속 따라옵니다. 잠시 현재의 오키나와 상황을 설명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카오리와 타다시의 숙소 주변뿐 아니라 오키나와 바닷가에서는 다리 달린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변 주위뿐 아니라 도시가 있는 곳까지 밀려왔고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도로에는 사람보다 물고기가 더 많았으며 악취까지 풍기며 쉽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물고기들 사이에는 작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호악하게 큰 물고기까지 있었으며 그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카오리와 타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타다시는 2층으로 간 카오리를 찾고 있습니다. 상어도 좁은 길을 어떻게 해서든 올라오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카오리와 다시 재회합니다. 하지만 카오리는 반가워하기보다는 보자말자 상어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타다시는 많이 당황해합니다. 상어는 타다시에게 준비의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커플을 싫어하는지 노크도 없이 문을 박살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타다시에게 무시무시한 이빨을 내밉니다. 상어가 덮치는 순간 타다시가 몸을 틀어 피해버리자 상어는 뒤에 있는 창문 밖으로 다이빙 해버립니다. 운이 좋은 타다시와 카오리는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5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편의 제목은 날아오다입니다. 카오리와 타다시는 그래도 무사히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도쿄에서도 오키나와 다리가 있는 물고기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뉴스에서는 물고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총으로 저항을 하지만 총을 몇 발씩 맞아도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로 작은 물고기와 대형 물고기를 포획하여 연구기관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카오리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도쿄로 돌아온 후 쭉 방 안에 이불을 덮고 무서운 듯 벌벌 떨고 있습니다. 타다시는 카오리에게 부드러운 말로 진정시켜보지만 카오리는 무척이나 까칠해 보입니다. 타다시는 삼촌의 연구소에 방문을 합니다. 타다시의 삼촌인 코야나기는 젊을 때 잘 나가던 천재 발명가입니다. 둘이 무척이나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삼촌한테 상어가 집을 부쉈다고 하니 삼촌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삼촌은 TV를 전혀 보지 않아서 지금 시끄러운 다리 달린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듯 합니다. 타다시는 오키나와에 있던 이야기를 모두 삼촌에게 말해주니 삼촌은 다리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타다시가 샘플을 안 가져온 것에 아쉬워하며 비서에게 오키나와에 갈 비행기표를 구해달라 합니다. 쭉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듯 합니다. 타다시는 삼촌을 만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카오리는 무척이나 타다시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타다시에게 그 물고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타다시는 당황하지 않고 카오리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차분한 말투로 다독거려 보지만 카오리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다시가 원망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다시는 카오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커피까지 직접 만들어주지만 카오리의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 보입니다. 코가 얼마나 좋은 건지 냄새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낀다며 집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냄새가 나지 않는 반대편으로 뛰어갑니다. 타다시는 계속해서 그것은 카오리의 착각이라고 진정해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누군가 손가락으로 무엇이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멀어서 안 보였던 것이 점점 카오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되자 그것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놀랍게도 타다시가 처음에 다리 달린 물고기를 넣어두었던 비닐봉지였습니다. 카오리는 그것을 보자마자 반대로 도망치는데 비닐봉지는 카오리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타다시도 놀라워하며 일단 비닐봉지를 피해보려 좁은 골목길로 카오리를 데려갑니다.
한동안 비닐봉지가 안 보이자 많이 힘들었는지 숨을 골라봅니다. 끝까지 카오리를 생각하는 타다시는 카오리를 또 한번 진정시켜줍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오리는 다시 한번 위를 쳐다보는데 어림도 없이 그 비닐봉지는 카오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오리 위에서 터지더니 밑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카오리를 따라왔다는 듯이. 물고기의 상태를 자세히 보니 물고기는 부패가 되어 심각한 모습이지만 다리는 아직도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5편이 끝이 났습니다. 카오리의 코는 정확했습니다. 역시 여자의 감은 무섭군요. 도쿄도 오키나와처럼 지옥이 시작될지 궁금해지네요. 과연 이 괴물들은 무엇인지, 카오리를 왜 따라온 것인지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의 제목은 다가드는 시치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